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리드 표를 한번 완성해 볼 건데요. 얘는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셀에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우리가 조금 익숙한 모습으로 보자라고 하면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 이렇게 체크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드 셀에 다른 컴포넌트를 한번 집어넣어 볼 겁니다. 여기에서 우선은 버튼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점 버튼 셀렉터 불러와 가지고 얘를 작성을 해요. 그쵸? 만약에 캘린더 안에 들어가져 있는 드랍 버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캘린더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인 드랍 버튼이니까 캘린더 불러와서 어떻게 합니까? 차일드로 가죠. 차일드로 내가 드랍 버튼을 불러옵니다. 이런 것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지금 불러오고자 하는 버튼이 어디 있습니까? 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버튼을 했을 때는 점 버튼으로 짚고 불러오면 되고 어떤 것의 차일드는 그 차일드로 하나 띄고 점 차일드명을 간 것처럼 이번에는 그 차일드가 앞에 조금 길다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넣고자 하는 것이 여기 그리드에 바디 로우 셀 안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져 있다? 버튼이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아마 구조가 셀이 가지고 있는 뭐로 들어간다? 차일드로 들어간다. 그래서 진짜 한번 살펴보면 바디 로우 셀까지 왔어요. 그쵸? 바디 로우 셀까지 온 상태에서 셀에 뭐로 보시냐? 차일드로 봅니다. 우선 크게 좀 봐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셀의 차일드가 리스트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익숙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셀 안에 들어가는 우리 쉽게 컴포넌트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셀 어쩌고 저쩌고네요. 셀 버튼, 셀 캘린더, 셀 체크박스. 그러니까 아마 문법이 셀에 하나 띄고 차일드명으로 셀 버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추가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문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 디자인인 거예요? 버튼 디자인인 거예요. 그렇죠? 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나한테 보여주는 속성의 리스트는 누구의? 이 버튼의 디자인인 겁니다. 셀의 디자인이 아닌 거. 자, 셀의 디자인이 아닌 거를 알 수 있는 건 하나죠. 우선 간단하게 셀이었으면 백그라운드, 넥사 백그라운드 막 이런 애도 있었을 건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버튼 디자인 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버튼에 보더하고 백그라운드 한번 줘볼게요. 보더의 백그라운드. 그러면 아까 화면에서 셀에 버튼이라고 쓰여져 있는 타이틀 텍스트 밑으로 이렇게 제가 핑크하고 레드 줬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 요게 지금 뭐다? 셀의 차일드인 컴포넌트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버튼 해봤지만 이제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해볼 거냐? 앞에를 해볼 거예요. 앞에 여기 지금 요 영역 부분에 설명도 안 써 있어서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여기는 전체에다 뭐가 들어갈 거냐면 체크박스가 들어갈 거예요. 체크박스. 자, 우선 바디부터 합니다. 바디 부분에 체크박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일 거냐면 요거 이미지로 잠깐만 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냥 누구만? 아이콘만. 우리 아이콘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체크박스 속성에서.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작업하실게요. 바디 부분에 체크박스 보여지게. 바디에 로우에 셀에서 여기 체크박스 이렇게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체크박스니까 체크박스에 관련된 속성, 여기에서 아이콘만. 이렇게 하면 바디로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헤드에도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헤드에. 테마만 완성이 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헤드에도 나오게. 헤드는, 자,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컴포넌트를 본 것이 바디 영역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추가한 건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헤드에도 나오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로 갑니까? 헤드의 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미리 보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바디 부분을 보는 거지, 헤드나 바디나 서머리나 다 속성이 똑같고 구성이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 로우도 마찬가지로 셀이 가지고 있는 차일들을 보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헤드에도 체크박스, 콤보, 버튼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 그대로 체크박스를 추가해가지고 아이콘을 집어넣어 버리면 마찬가지로 우리 화면에서는 바디에 보였었던 것이 이제 어디에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헤드에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속성을 지금 봤지만 헤드 로우의 셀에 추가해가지고 체크박스를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헤드에 들어간 녀석이나 바디에 들어간 녀석이나 기본적으로 속성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봐서 확인한 것처럼 얘네들은 바디에만 가지고 있는 차일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컴포넌트의 셀이 가지고 있는 차일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녀석들에 대한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디를 기준으로 한 벌 작업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헤드도 있고 서머리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디 한 벌, 헤드 한 벌, 서머리 한 벌, 얘네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셀의 차일드가 이렇게 많은 녀석들이 바디에 한 번, 헤드에 한 번, 서머리에 한 번. 그러면 이게 요것만 해서 얼마가 될 거냐면 한 1500 라인이 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구역이 지금 달라서 그렇지 어차피 잠깐 작성해서 확인해 본 것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형태라 이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불필요한 속성이 계속 추가되는 일이 없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완전히 위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조금 활용해서 작성을 할 거냐면, 우리 add 셀렉터로 여지껏 컴포넌트들 불러와가지고 봤을 때 뭐가 있었느냐, 컴포넌트마다 밑에 컴포넌트 컨트롤 이렇게 붙어가지고 쫓아다니던 녀석들이 있었어요. 버튼 컨트롤, 캘린더 컨트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저 컨트롤이라고 하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 건데, 버튼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버튼 컴포넌트도 있지만 우리가 차일드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스핀 같은 경우에 업다운 버튼, 이것도 다 버튼이죠. 결국 콤보의 체크, 여기 드랍 버튼, 캘린더의 예를 들어서 드랍 버튼, 이것들 결국은 다 뭡니까? 버튼이에요. 자, 버튼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버튼이라고 취급되고 있는 녀석들에 대한 디자인을 그냥 하나 이거로 다 표현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차일드로 나눠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스핀만 해도 방향이 다른 두 아이콘으로 작업이 되고 콤보나 캘린더도 그에 맞는 아이콘으로 작업이 되는데, 이런 것들 싹 무시하고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하나 넣어놔가지고 다 가져다 쓰는 게 사실상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은 맵에도 계속 써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보이는 놈인 디자인이 누구다? 버튼 컨트롤이다. 이런 식으로 다 표시된 거 옆에 있는 텍스트가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확인했던 것처럼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일들을 컨트롤이라는 맥락 하나로 묶어가지고 작성하는 거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컴포넌트마다 이렇게 컨트롤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아직 구조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저렇게 컨트롤마다 다 작성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 안 나왔을 경우에 어디를 확인해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조건 컨트롤이 있다고 해서 컴포넌트마다 다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하지만 저 부분을 이용하면 확실히 훨씬 단축이 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 우선적으로 얘네들은 조금 이해하셔가지고 작성을 한번 이걸로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그리드 셀에 관련된 거, 그리드 셀 컨트롤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리드 셀 컨트롤. 자, 그리드 셀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버튼 컨트롤은 버튼에 관련된 모든 게 버튼 컨트롤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드 셀 컨트롤은 그리드 셀에 대한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바디 로우 셀, 헤드 로우 셀, 서머리 로우 셀이 다 묶여서 하나로 들어간 게 셀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 셀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차일드 또한 누구랑 똑같으냐? 당연히 셀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체크박스를 한번 불러봐 볼게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어차피 아이콘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작성한 게 저렇게 작성한 것이 뭐가 되냐면 바디 로우의 셀에 체크박스, 헤드 로우 셀, 우리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서머리 로우 셀, 이게 다 합쳐져서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여기 체크박스 작성한 거를 다 주석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화면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체크박스 디자인은 하나도 안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얘네들 그리드의 바디셀, 로우셀로 따로따로 했었던 요것만 한번 다시 막아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작성해서 결과를 봤는데 이거를 다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도 안 보이는 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실행해서 보면 각각 로우의 셀로 들어가는 체크박스는 막았지만 그리드 셀 컨트롤의 체크박스는 하나 작성해 놓은 거예요. 아, 어디에 있어도 이 컨트롤로 보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 부분은 셀 컨트롤 하나로 작성해 놓으면 저 영역마다 쫓아다니면서 작업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셀 컨트롤하고 또 한 가지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데이트 피커예요. 데이트 피커 컨트롤. 우리가 셀 컨트롤로 앞에 뎁스 이렇게 4개나 들어가는 거를 하나로 단축하긴 했지만 우리 그리드 같은 이 캘린더의 데이트 피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작성하면서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뎁스가 엄청 들어갑니다. 바디 헤드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헤드 같은 경우에 또 애들 뎁스 들어가고 스핀, 스핀 업 버튼, 다운 버튼,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디도 데이 아이템의 유저 스테이터스들 얘네들 다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캘린더도요. 이 데이트 피커의 뎁스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로 다 줄여가지고 셀 컨트롤에 그리드 셀 컨트롤에 바로 체크 캘린더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데이트 피커를 추가하면 데이트 피커의 바디, 헤드 해가지고 또 어차피 똑같은 건데 한 벌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데이트 피커를 아예 컨트롤로 작업하나 버리는 겁니다. 데이트 피커 컨트롤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캘린더 작성했을 때 에디트라던가 드랍 버튼 얘네들은 다 그대로 작업하는 거예요. 대신에 데이트 피커 이거에 그리드 캘린더의 데이트 피커라고 하는 거 요거하고 좀 전에 봤었던 거 셀에 들어가는 뎁스로 들어갔던 요 데이트 피커가 합쳐져 가지고 뭐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데이트 피커 컨트롤 하나로 작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맵에서도 얘네들 기본적으로 뭘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적혀져 있었어요. 우리가 컨트롤의 개념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지. 그래서 데이트 피커도 데이트 피커 컨트롤로 바라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은 그리드까지만 보지만 캘린더가 셀 안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되어져 있는 컴포넌트가 또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작성할 때 매번 쓰지 않고 한 놈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데이트 피커 컨트롤이다. 그래서 데이트 피커 컨트롤하고 그리드 셀 컨트롤은요. 조금 기억하셔가지고 이걸로 작성하시는 거를 보내드려요. 그래야지만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반복되는 라인들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제 컨트롤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조금 이해가 다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봤더니 이 컴포넌트는 그냥 컨트롤 하나로 작성하면 뭐 그리드든 뭐든 셀에다가 또 작업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게 명확하게 판단이 돼가지고 다른 컴포넌트들도 컨트롤로 쓰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꼭 이거 두 개만 써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 컨트롤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인지가 덜 된 상태에서는 컴포넌트마다 다 이 컨트롤을 넣어버리면 오히려 내가 어디에서 얘가 뭘 받고 있는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어넣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로 또 썼었던 게 있죠. 오늘 처음에 스크롤바가 생기는 모든 애들은 이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스크롤바 컨트롤. 그 컨트롤의 맥락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프레임 할 때 저 컨트롤을 또 언급해가지고 작성할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저 컨트롤의 개념 내일도 또 한번 언급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가장 큰 뼈대로 기억해야 될 거 셀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바디로 셀, 헤드로 셀, 서머리로 셀이다. 우선 이렇게만 명확하게 잡고 계셔도 이해하시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의 개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드로 볼 화면 중에서 말씀드렸던 거 내일 기능하면서 같이 한다고 했던 거 제외하고 이제 메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 그 다음에 뎁스라고 하는 거 그거 조금 보려고 메뉴는 볼 거예요. 메뉴에 대해서 아이콘으로 생각해 보면 요 컴포넌트가 스핀 뒤에 있는 녀석인데 이것도 아이콘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그리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봤던 컴포넌트 중에서 리스트 박스, 그리드, 메뉴 이런 애들은 그냥 컴포넌트만 그려놨다고 해가지고 디자인을 볼 수 있는 녀석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순하게 지금 값이 보여지는 상태에서 요거 디자인의 변경만 조금 구조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메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메뉴. 그러면 얘는 뭐냐? 내가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린 그
지금 디자인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 그거에 대한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로 배경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그레이 진하네. 라이트 그레이 넣을게요. 미리 보기에서 배경이 너무 진해서.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가 어디에 그려놨는지는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메뉴예요. 근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거, 메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우리 알 수 있어요. 제가 파일 갔다가 에디트 갔다가 뷰 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누르면 다음 데스 나오고 이게 메뉴인데, 지금 보시는 요런 녀석들에 대한 값이 만약에 여기 써져 있다라고 보면 어때요? 애들이 너무 타닥타닥 지금 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값을요, 조금 어느 정도 떨어뜨려 보고 싶고 간격도 조금 주고 싶고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 텍스트가 붙어 있으니까, 자, 텍스트 영역을 조금 조절하고 싶은 거 다 여백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백을 어디에다가, 이 텍스트에다가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우리 아까 리스트 박스처럼 리스트 박스가 컴포넌트만 그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가져 있는 디자인은 바로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느냐? 아니었어요. 그 텍스트는 리스트 박스 안에 항목 하나하나 아이템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하는 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렇게 보여지는 메뉴에 내가 항목을 이렇게 집어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 여기 보여지고 있는 폰트의 컬러든 여백이든 변경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뭐로 들어가야 된다? 메뉴의 차일드인 이 아이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또 아이템 구별하는 거는 보더가 제일 좋으니까 빨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메뉴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 하나하나가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아이템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아이템은요, 뭐에 따라서 너비가 결정되냐면 글자 길이에 따라서 결정돼요. 글자 길이가 좀 다르죠. 그렇죠? 글자 길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이번 작업하는 거에 메뉴가 5글자가 최고인데 다 5글자 너비로 하고 싶은데 그거 안 돼요. 저희 메뉴는. 기본적으로 다 글자 길이에 따라서. 대신에 글자 길이에 따라서 너비가 결정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공간은 조금 주고 싶다 그러면 패딩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양쪽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의 패딩 값으로 제가 양쪽을 한 10 정도? 그러면 그 양쪽 왼쪽 오른쪽에 패딩 값 10만큼은 받아가지고 애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이템 하나하나의 공간은 줄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여백을. 하지만 크기 자체는 누구를 따라서 간다는 거? 글자 길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메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에 갔다가 에디트에 갔다가 누르면 애들 나오는 거. 자, 우리도 그 작업이 돼 있을 거라고 하니까 눌렀어요. 잠시만요. 디자인이 없어서 안 눌러지는 건지 잘못된 건지 한번 잠깐만 확인할게요. 혹시 누르셨을 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저처럼? 눌러지지 않으세요? 이미 화면에 그려져 있는 거? 그래요? 저 거만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럼 됐어요. 예, 그럼 돼요. 이렇게 지금 나오신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눌렀을 때 애들이 보여지는 게 이것도 또 지금 제대로 안 보여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메뉴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최고 위에 있는 뎁스에 있는 녀석들이 메뉴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눌렀을 때 팝업으로 또 떨어지는 거는 뭐다? 여기 밑에 메뉴 팝업 메뉴.
이겁니다. 얘가 미리 보기로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선 보더하고 백그라운드 한번 잠깐 줘볼게요. 그러면 적어도 그 팝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운다리는 보여지겠죠. 이렇게. 근데 얘도 어때요? 여기 들어가져 있는 텍스트가 또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러면 요거 어떤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리스트 박스 생각하면 돼요. 아, 여기도 팝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팝업 메뉴 안에도 항목이 하나하나씩 또 들어가져 있는 형태인 거. 그럼 얘네들 영역 조금 넓혀주고 싶으면 이거로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팝업 아이템에 뭐가 되느냐? 차일드인 여기 아이템. 팝업 메뉴의 차일드인 아이템으로 돼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우리 리스트 박스 주듯이 패딩을 주시면 아까 텍스트가 다닥다닥 붙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영역이 조금 보여지겠죠. 근데 제가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집니까? 얘네들 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이거는 메뉴 컴포넌트의 팝업 메뉴로 얘네까지는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뎁스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팝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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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차일드가 뎁스 들어갈 때마다 차일드 이렇게 다 몇 뎁스까지 들어갈지 모르는데 내가 표현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전체적인 팝업,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한 뎁스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는 뎁스의 팝업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메뉴는 조금 특이하게 누구를 추가해야 되느냐? 저 팝업 메뉴 컨트롤을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팝업 메뉴 여기 컨트롤 요거 제가 우선은 메뉴에 대해서 마지막 날 작성을 해보실 거고 테마에서 직접적으로 작업해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조만 보세요. 구조만. 자, 팝업 메뉴 컨트롤, 그러니까 뎁스, 한 뎁스 더 들어가는 상태에서의 다음 뎁스들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컨트롤은 조금 특이하죠. 그렇죠? 없으면 팝업에서 메뉴에서도 확인하기가 애매하니까. 만약에 한 뎁스 더 들어가는 녀석도 그것까지는 없나요? 한 뎁스 더 들어가는 녀석도 이제 컨트롤로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메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아이콘을 선택해가지고 드래그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지고 여기 안에 텍스트를 디자인 표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메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그래서 차일드로 뎁스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은 메뉴에 메뉴 아이템 한 뎁스 들어왔던 거 요것만 우선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체크박스도 그러했고 그리드도 그러했고 다 그냥 컴포넌트만 추가해가지고는 그 안에 텍스트까지 디자인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메뉴의 구성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포넌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 중에서 하나씩 작성해 봤어요. 만약에 이제 오늘 근무 시간 끝날 때까지 여력이 있으시면 우리가 가이드를 보고 그냥 넘어갔었던 컴포넌트들도 한 번씩 가이드 보고 작업을 쭉
완료해 보시면 훨씬 더 연습하시는 데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조를 바탕으로 내일은 컴포넌트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냥 건너뛰어 가지고 넘어갔었던 컴포넌트 구조들, 그런 것들은 또다시 확인하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교육 첫날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고, 아니시면 정리하시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9시 반경에 참여 URL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